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묘에서 공간 폐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서 상악 견치의 후방 이동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료를 합니다. 먼저 처음에 배열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을 폐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폐쇄 후에는 마무리를 하겠죠. 이때 공간 폐쇄 과정을 보면은 먼저 상악의 견치를 후방 이동, 그 다음에 하악에서는 앙메스 리트랙션, 그 다음에 상악의 사전치의 후방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간 이동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철사줄을 따라서 공간을 폐쇄하는 슬라이딩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가 루프를 밴딩을 함으로써 공간을 폐쇄하는 루프 메소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슬라이딩 메소드와 루프 메소드는 각각 1장 1단이 있습니다. 특히 슬라이딩 메소드 미케닉스인 경우에는 와이어 밴딩이 거의 필요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한 것은 최소로 하게 됩니다. 환자가 더 편안한 걸 가지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와이어를 인게이지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편한 쪽이 되겠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찰력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상적인 힘의 레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감소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워낙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일라스틱이나 스프링을 사용을 함으로써 할 때 오버 액티베이션, 과도한 힘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루프 메카닉에 대해서는 치아가 이동되는 속도가 느리게 되죠. 또한 이와 같은 에너지 체인, 파워 체인인 경우에는 어떠한 카레나 어떠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와 같이 색깔이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루프 메카닉스는 장점은 이와 같이 프릭션이 없어요. 그리고 슬라이딩 메카닉에 비해서는 발치 공간 폐쇄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죠. 일단은 와이어 밴딩을 하기가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또한 이와 같은 와이어 밴딩을 하고 났을 때 잇몸이나 이와 같이 뮤코자에 눌릴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루프가 들어감으로써 오랄 하이진 조절이 슬라이딩 메카닉에 비해서는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치아 이동되는 양상을 보고 했을 때 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악의 발치 공간 폐쇄는 슬라이딩 메카닉으로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고, 반면에 상악에 있어서는 상악의 사전치 자체가 정출이 되고 링거 버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악의 발치 공간 폐쇄는 루프 메카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치 공간을 폐쇄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전방부 치아를 하나의 유닛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이동을 해서 공간을 메꿀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앙메스 리트랙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한 번의 단계, 원 페이즈로 우리는 공간을 폐쇄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 두 단계로 나눠서 공간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악의 견치 자체가 워낙 제일 큰 치아이기 때문에 치근도 길고, 그리고 큰 치아이기 때문에 이런 상악의 견치를 먼저 이동을 하고 나머지 전치를 이동을 하는 이 두 단계로 우리는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묘에 있어서는 하악의 발치 공간 폐쇄는 이와 같이 앙메스 리트랙션 한 단계로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돼요. 반면에 상악의 공간 폐쇄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 상악 견치 먼저 잡아당기고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거나, 또는
상하계도 마찬가지로 앙메스 리트랙션을 해서 발치 공간을 폐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하기나 하하기나 마찬가지로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인 경우에는 전치부의 토크가 상실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부의 치아의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는 이와 같이 전방 2번 치아의 측은 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은 브라켓은 이미 치관의 순축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서 상하계 전방부에 있는 치아들은 이와 같이 클록와이즈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계 전치부가 이와 같이 정출이 된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하 견치를 후방 이동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E체인, 에너지 체인 또는 파워 체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크로스 코일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크로스 코일 스프링은 컨티뉴어스한 포스가 나오니까 장점이 있지만은 오랄 하이진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처음에 환자한테 이와 같이 착용을 한 경우에는 괜찮지만은 한 달 뒤에 보면은 여기에 음식물이 너무 많이 껴서 관리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에너지 체인 자체는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이와 같이 구강위생 관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와 같이 나중에 다음 달에 오고 나서는 힘은 거의 더 소실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자는 상하 견치를 후방 이동시킬 때에는 이와 같이 이 체인은 에너지 체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에너지 체인에서도 이와 같이 클로즈 타입, 숏 타입, 롱 타입이 있는데 저자는 클로즈 타입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 체인 또한 파워 체인을 이용을 해서 상하계 견치를 후방 이동을 시키게 돼요. 이때는 슬라이딩 메카닉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프릭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프릭션을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200g 전후, 가능하면 더욱더 약한 힘을 가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 견치를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은 상하 견치가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은 브라켓의 경사도 자체가 슬롯의 경사도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상하계 전치는 이와 같이 정출이 됩니다. 정출이 되면서 상하계 전방부 치아의 토크가 상실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상하 견치를 후방 이동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상하 견치를 후방 이동시킬 때는 크게 다음 세 가지를 우리는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되죠. 앵커리지를 보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헤비 포스를 줄 건지 라이트 포스를 줄 건지, 그 다음에 상하 견치를 후방 이동을 시킬 때 상하 견치가 이와 같이 하악치아에 닿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앵커리지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돌출입을 주소로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견치도 1급, 구치도 1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치 관계가 1급이니까 구치는 그대로 놔두면서 전방부 치아만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묘에서는 우리는 UOP, POP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UOP는 11도, 노말 UOP예요. 그런데 POP는 18도, 스티프한 POP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티프한 POP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치아들은, 하악의 치아들은 이와 같이 근심으로 경사도 된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하계 7번은 어떤 상태를 가지게 될까요? 원심적으로 이와 같이 경사도가 되어 있는 경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이 튀어나왔다고 이와 같이 상하계 7번까지 장치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4번을 발치하고 상하계 5, 6, 7번, 상하계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의 루트 서피스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구치가 전방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전방부 치아들이 후방으로 이동되는 게 훨씬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7번의 장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게 됩니다. 레벨링 하는 과정에 레벨링이 지나고 나서 발치 공간을 메꿔야 되겠죠. 레벨링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상하계 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정출이 되면서 이와 같이 토크가 또한 상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치 공간 메꾸면서도 또 정출이 되면서 토크가 상실이 되는데 이 과정은 더욱더 나빠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한 미니스크루를 써요. 미니스크루를 써도 이미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가 정출이 되고 소실되는 것 자체가 막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하계 6번의 미드포인트, 상하계 인사이즈의 엣지예요. 여기는 상하계 교합평면 UOP가 됩니다. 이 환자의 UOP는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 정상을 유지를 하면서 공간을 서서히 메꾸게 되면은 상하계 전방부는 이와 같이 비심미적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심미적인 상태로 우리는 치아를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계 특히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하계 제2대구치에서 상하 견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저자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보강보다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교합 평면을 유지를 하면서 공간을 메꾸는 것가 좋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앵커리지 보강을 하면서 이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메가 루프 또한 루프를 줘서 이와 같이 발치 공간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 때마다 이와 같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묘에서는 이와 같이 UOP를 유지를 하면서 가능하면 발치 공간을 메꾸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하계 7번에 장치 붙이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상하 견치를 후방 이동할 때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상하계 제2대구치에 처음에 장치 붙이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필요하면 미니스크루나 TPA는 사용을 해도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 공간을 이와 같이 폐쇄를 하게 됩니다. 발치 공간을 폐쇄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스티프한 POP가 이와 같이 플랫하게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이와 같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동이 돼야 될까요? 상하계 제1대구치인 경우에는 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직립이 돼야 돼요. 하하계 제1대구치는 어떻게 또 이동이 돼야 될까요? 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직립이 되고 약간 아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상하계 제1대구치가 약간 전방으로 이동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미니스크루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다음 파트에서 얘기하는 앵커리지 파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상하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하계 제1대구치가 약간 전방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미니스크루나 TPA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상하계 견치가 크니까 발치 공간을 메꿀 때 과도한 힘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하계 견치에서 옵티멈 포스 레벨은 상하계 제1대구치에 보다는 힘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계 제1대구치의 루트 서페이스는 견치보다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정색인 상태가 상하 견치 후방 이동할 때 옵티멈 포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힘을 크게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하계 견치보다는 상하계 제1대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많이 있게 됩니다. 물론 상하계 제1대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이 되는 게 필요는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이거를 만들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약한 힘을 주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헬프 클래스 2 또는 풀 클래스 2의 상태를 보이는 부정교합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의 견치가 하하의 견치와 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견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견치가 닿기 때문에 견치가 후방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후방부에 있는 구치들이 전방으로 이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합체와 닿는지 안 닿는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상하 견치를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을 시킬 때에는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하 견치를 이와 같이 제2소구치와 닿을 정도까지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상하 견치가 어느 정도 이동이 된 다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하의 측절치를 배열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의 견치를 후방 이동시키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합력을 이제 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브라켓을 제2치로 붙일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상하의 견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좋은 쪽으로 돼야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상하의 이와 같이 측절치 부위에 총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공간을 벌리면서 견치를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상하의 측절치에 장치를 붙여서 배열을 하는 것이 좋게 되겠어요. 그런데 측절치에 제2치로 붙일 수 없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죠. 이때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상하계나 하하계 제1대구치 부위에 블루 레진, 컴포짓 레진을 올려서 교합력을 띄워서 장치를 부착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하하계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해서 교합력을 띄울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합력을 떼는 장치의 선택은 항상 골격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존을 하면 되겠어요. 레진 본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치아만 이와 같이 인트루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자른 경우에는 1 내지 2개월, 한두 달에만 이렇게 짧은 경우에만 이와 같이 컴포짓 레진을 사용을 하고 그 이상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 트윈 블럭을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는 이와 같이 컨비네이션 팩터가 큰 로우 앵글 딥 바이트인 경우에 주로 이제 비발치 증례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클래스 2 소구치 발치 증례, 클래스 1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구치 포스테리어 바이트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하계 구치는 어떻게 될까요? 압화가 되고 하하계 전치는 정출이 됩니다. 교합평면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악이 전방으로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2 소구치 발치 증례에서 좋은 쪽은 치료 방향이 될 것입니다. 상하 견치를 후방 이동을 시킬 때에는 여러분들이 요 세 그림을 참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 상하계 1번, 2번, 3번, 5번, 6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7번의 장치를 안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 2, 3, 5, 6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2번 부위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 2번의 장치를 붙이지 않고 1, 3, 5, 6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이와 같이 상하계 1번, 2번의 장치를 처음에 안 붙입니다. 그래서 3번, 5번, 6번의 장치를 붙이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경우 1번, 2번, 3번, 5번, 6번의 장치를 붙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총생이 없는 경우에 우리 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하 견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전방부의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가 이와 같이 측절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발치 공간이
메꿔지면서 공간은 메꿔지지만은 상하계 전방부 치하 전치들이 이와 같이 정출이 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최소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미니스크루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미니스크루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하계 7번까지도 장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하계 전치 자체는 더 정출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상하계 이와 같이 총생이 조금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총생이 되어 있는 치아에 처음에 장치를 안 붙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붙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하 전치 중절치가 정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붙이고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치는 후방으로 가고 전치도 전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파워체인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가 정출이 되고 이와 같이 토크가 상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상하계 측절치에 총생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처음에 무리하게 붙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총생이 있는 경우에 2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공간을 뒤로 견치 공간을 뒤로 밀면서 그럼 전치도 약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면서 파워체인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전치는 이와 같이 정출이 되면서 이와 같이 토크가 상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1번, 2번의 장치를 처음에 붙이지 않고 상하계 견치만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치의 장치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견치는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그러면은 브라켓 슬롯의 경사도가 또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은 전방부에 있는 아치와이어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정출이 되는 양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방부에 브라켓을 안 붙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악 전방부 치아들이 이와 같이 정출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스티프한 UOP,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 상악의 전치가 정출이 된 거미 스마일 환자,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가 치축이 정상인 환자, 특히 성인 환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상악의 사전치는 장치를 나중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보시면은 클래스 1이에요. 그래 하이앵글입니다. 어퍼 트림 라인이 8.4예요. UOP도 19도로 스티프합니다. 근데 비발 치료는 한계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 환자의 경우에 미니스크루를 써서 상악 전치를 압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후방으로 이동은 또 어떻게 이동을 시키게 됩니까?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리에 있어서는 상악의 사전치는 이와 같이 나중에 붙이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상악의 사전치는 이와 같이 압화가 되면서 후방으로 이동이 되고 구치들은 약간 전방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악의 전치는 후방으로 이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심미적인 모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악의 견치를 먼저 잡아당길 때에는 이니셜 아치와이어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환자를 브라켓을 붙여요. 그럼 이니셜 아치와이어는 014 나이타이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달에 016 SS상에서 상악 견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016 SS는 약한 와이어예요. 그래서 상악 견치를 이와 같이 발치 공간을 다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급의 견치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보통 발치 공간 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치 와이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꿔주는 거는 상하계는 이와 같은 아치와이어를 컨비네이션 루프라고 그러고 016, 022 스테인리스 스틸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16 SS상에서 견치를 제2소구치와 닿을 정도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 정도까지 이동을 하고 나서는 컨비네이션 루프로 바꾸셔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상하계 견치를 이와 같이 앙메스로 리트랙션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니스크류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계 견치가 먼저 후방으로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발치 공간은 누구나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 견치가 먼저 후방으로 이동되면 견치키가 풀 클래스 2 견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도 마무리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2급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먼저 상하계 견치를 후방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시키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상하계 견치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서 1급의 견치 관계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하계 6전치 또는 8전치를 앙메스 리트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하계 4전치 공간을 메꾸는 것이 묘에서의 기본적인 치료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은 이와 같이 상하계 견치를 이동할 때 3단계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상하계 1, 2, 3, 5, 6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노말 UOP, 그 다음에 상하계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1, 3, 5, 6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하계 측절치 부위에 총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C번처럼 1번, 2번에 장치를 붙이지 않고 3번, 5번, 6번에 장치를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때가 좋을까요? 스테이판 UOP, 그 다음에 상하계 전치가 정상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거미 스마일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물론 비발치를 하면 좋겠지만은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딜레이드 본딩, C번처럼 딜레이드 본딩을 하셔서 3번, 5번, 6번만 먼저 장치를 부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견치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시켜서 1급의 견치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